네, 이어서 경찰에 대한 통제로 넘어갈게요. 자, 55번에 부패방지법이 나옵니다. 자, 부패방지법은 먼저 신고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는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공직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공직자한테는 강행 규정으로 의무를 뒀고요. 네, 그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자, 기명의 문서로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기명의 문서로 그것도 또 본인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써야 된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음해, 투소, 모략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위로 뻥쳐서 부패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이렇게 기명의 문서로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패방지법하고 또 청탁금지법하고 두 군데에 다 비실명 대리신고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냥은 안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대리시켜서 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처리를 보시면 조사기관에 대한 이첩이, 자, 위원회는, 여기 이제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답니다. 이첩해야 한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짬시키지 못하도록 이첩해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으로 그렇게 해놨고요. 자, 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고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맘대로 그냥 뭐 고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으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그 대상이 검찰, 수사처, 경찰 등입니다. 이게 수사권 조정되면 전에는 이제 검찰만이었어요. 근데 수사권 조정되면서 공수처하고 우리 경찰도 거기 함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발해야 되는 고위 공직자의 범위가 일반직 공무원은 이제 차관급 이상이고 우리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결과 처리를 보시면 조사기관은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 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물론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처리 기한을 60일로 해놨습니다. 이것이 뭐 거의 비슷해요. 이게 우리 경찰의 수사 기간도 기본적으로 2달 정도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고요. 저 경찰 감찰 규칙 가보시면 이제 해당 소속 우리 공무원의 어떤 비리 행위에 대해서 기관 통보가 있고 또 민원 제의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 통보는 정리해서 주니까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된다. 근데 민원이 제기되면 역시 2개월 이내거든요. 민원이 소속 기관원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놨거든요. 다 그래서 2개월, 60일, 그냥 처음부터 수사하는 거면 2개월을 기본적인 수사 기간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 조사 또는 조사가 종료한 후에 10일 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 종료하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면 개시 종료 10일 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 유사한 조항들이 다 유사하게 그 10일 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 청구권이 18세 이상이에요. 18세 이상 국민은 끝에 일정한 수 이상, 이게 300인입니다. 대통령령 가면 300인이에요. 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8세 이상, 또 300인 이상, 또 감사원에, 아니 부패방지법 소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여기는 이 부패방지법에 감사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이다. 자, 아래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은 먼저 이 정보공개법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정보공개법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보공개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다. 어떤 측면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자는 그 취지를 굉장히 잘 살린 법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는 어떻게든 공개를 하려고 하는 법이 정보공개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주세요. 그래서 먼저 제도 총괄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공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서무 기능이지 않습니까? 서무 기능이고, 그다음에 정부 모든 부처에 걸린 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가 이 행정부의 서무 부처거든요. 행정부의 서무 부처고 또 전 기관에 걸친 문제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에서 관할을 하고요. 자, 공개 원칙을 보시면 이제부터 이 정보공개법이 얼마나 공개에 투철한 법인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의 원칙.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강행적으로 해놨고요. 공개는 강행적으로. 자, 부분 공개도 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아랫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부분 공개도 역시 강행적으로 분리해서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놨고요. 대신 그 아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끝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는 어떤 뭐 보안 측면을 강조하자면 공개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해놨을 텐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도 봐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래? 정보공개법이니까. 정보 공개를 철저하게 하자는 정보공개법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정보를 어떻게든 공개하려고 하는 법이 이 정보공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권자가 모든 국민. 그래서 그 아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가능해.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냥 조건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법률상 이해관계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요. 자, 비용 부담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부담해요. 자, 제가 저 112 상황실장 할 때 112 상황실에서 이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분들에서 주 부류 중에 이제 한 분이 레카차 기사분들이 좀 신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 레카차 기사분들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일단 신고부터 해요. 뭐라고 신고하냐면 이거 사고 났는데 음주 의심된다. 왜냐면 이 보험회사에서 음주 사고가 나면 최초에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이 레카차 기사분들은 이제 사고를 많이 목격하니까 이제 그 혹시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신고부터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고가 나면 이 경찰이 대부분 막 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사고 당한 사람이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경찰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신고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레카차 기사분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레카차 기사분 중에 이 정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최초에 신고한 사람인지를 전화로 해서 물어보든지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걸 보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 112 신고 처리서를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하면 보상금을 줘요. 근데 그 보상금이 꽤 많이 준다 그래요. 뭐 기본 한 몇십만 원에서부터 그 사고가 이제 크게 났으면 뭐 몇백만 원까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은 그 정보공개 청구한 그 레카차 기사가 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을 받으러 오면서 그 비용 우리가 이제 50원씩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50원 가지고 막 엄청 막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딱 나가자마자 야 올려 해가지고 장당 50원이었는데 장당 200원으로 제가 대폭 몇 프로입니까? 따따블로 그냥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카차 기사한테 뭐 장당 50원 그거 가지고 막 티격태격 했던 것이 청구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괄호에 공공복리 등 인정되는 경우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라고 하면 이제 틀려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청구인한테서 뭐 장당 50원, 장당 200원 이렇게 이제 받는데 그것을 만약에 감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감면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공공복리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기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뭐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100%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 오른쪽 청구를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즉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말로 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서면으로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써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의 입장은 어떻게든 공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청구하는 방식은 어떻게든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결정을 보시면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10일 내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돼요.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공개일은 이제 별도로 정하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 말씀드린 사시 선정범위죠. 실무종합 안에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 그것이 사시 선정범. 사시 선정범의 이 정의 정보 공개 결정 기간 연장입니다. 그래서 자, 사시 선정범 사망으로 인한 면직 그 다음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요. 또 15 정규 임용 15 임용이 끝나는 날에 다음날 정규 임용하고요. 또 선정범 대통령 선거기간 다른 선거기간은 말고 대통령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기간이에요. 대통령 선거기간 나머지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니까 이제 아니고요. 자,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끝나는 날에 다음날부터 다시 10일 그 다음에 범칙금 추가 납부기간 그래서 범칙금 추가 납부기간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100% 20을 얹어서 내야 됩니다. 아래 이의 신청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문서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돼요. 근데 이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하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아래쪽을 볼게요. 이의 신청이 집정과 136이에요. 그래서 집회금지 통고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 과태료 이의제기는 60일 이내 해서 집정과 136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정보 비공개 결정 등 하고 과태료 이의 신청 이의제기는 해당 기관에 그냥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집회 금지 통고의 이의 신청은 상급 경찰관서장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가 민주주의의 엄청 중요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관장이 이미 집회 금지 통고를 했는데 그 기관장한테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 이게 제대로 살펴보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 금지 통고 이의 신청만큼은 바로 위에 상급 경찰관서장 즉 직근 상급 경찰관서장이 이 중간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 이의 신청의 2번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30일 이내 이의 신청, 7일 내 결정. 아래 제3자 보호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정보의 내용이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제3자한테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보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2항에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일 내. 역시 그것도 속전속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3번에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또 역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면 또 지체 없이 통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제3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7일 내에 하라는 겁니다. 원래 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30일 이내잖아요. 근데 제3자는 7일 내에 하라는 겁니다. 제3자는 7일 내에 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4번에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라고 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제3자가 이의 신청을 거쳐서 그 결정을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30일 간격을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래 정보공개 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를 보시면 자, 정보공개 심의회는 각 기관에 두는 것이고요.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딱 하나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는 각 기관마다 두는 것이고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딱 하나 있는 것이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자, 정보공개 심의회는 각 국가기관 등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가래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자, 위원회 3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유축하래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아니면 3분의 1을 딱 그냥 찍었어요. 대신 그 아래 재판, 수사니까 우리 경찰도 포함되는 것이죠. 재판, 수사, 범죄 예방 등 업무 국가기관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유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유축하면 되겠죠.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정책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외부 위원으로 유축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 그래서 11명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포함한 7명은 외부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을 보시면 자, 행정절차법이 미규정 사항에 그러니까 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그것이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조사예요. 전에는 행정계획도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행정계획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계획하고 뭐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법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조사 절차가 없어요. 이 공법상 계약은 이제 행정기본법에 있고 또 행정조사 절차는 행정조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조사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조 없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송달은 이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요. 근데 송달받을 자한테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다른 방법으로 즉 이번에 관보나 게시판 등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저 뒤에 문서관리에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고문서는 공고한 뒤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행정절차법에서 이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 즉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지금 막 불이익 처분 이런 것에 대한 통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송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영향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은 좀 더 길게 국민의 권리 의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하도록 해놨고 그 아래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고문서는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뭐 언제 박물관 쉰다 또는 뭐 언제부터 공사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자, 행정사 입법 여부는 40일 이상, 대신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자, 그 아래에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의견 청취와 의견 제출이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의견 청취 안에 하나의 종류로 의견 제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청공제라고 숙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청문은 청문과 공청회 의견 제출 각 이제 개최 사유를 보시면 자 청문 다음의 경우에 청문을 하는데 자 먼저 기억 니은이 공청회랑 유사해요. 근데 디귿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자 기억 니은을 보시면 법령 등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니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 경우는 청문하고 공청회가 다 공통의 개최 사유입니다. 근데 디귿이 달라요. 그래서 청문회 디귿은 다음에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들이 특히 불이익한 처분들입니다. 아주 불이익한 처분들. 그래서 인허가 취소, 신분 박탈, 그 다음에 법인 등 설립 취소 아주 불리한 처분들이죠. 아주 불리한 처분. 이런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공청회의 디귿은 공청회 3번. 공청회 3번은 두 번째 줄에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공청회는 추가적인 세 번째 요건이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예요. 이런 사항이 청문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디귿하고 공청회 3번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주십시오. 전에는 이 사항이 비슷했었어요. 전에는 청문회 디귿이 공청회 3처럼 그렇게 좀 비슷한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의견 제출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즉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아. 근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야. 그러면 의견 제출은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제출은 좀 개방적으로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청문하고 공청회가 각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유를 열거해 놨다면 의견 제출은 청문 공청회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의견 제출만큼은 반드시 주도록. 의견 제출이 뭐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만이라도 꼭 하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 제출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또 개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개방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의견 제출입니다. 개방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의견 제출입니다. 자, 이번에 의견 제출 2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된다. 아니 앞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규정을 넣지 않았겠죠. 반영해야 된다. 가용적으로 하려고 앞에 그냥 서술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서술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영해야 된다. 자,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지금 계속 행정절차법 규정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이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세 가지가 있는데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은 첫 번째 줄에 의견 제출, 두 번째 청문 이 두 가지만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청회는 아니에요. 공청회는 공청회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행정절차법상에 별도로 문서 열람복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별도로 문서 열람복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견 청취 안에서 의견 제출하고 청문하고 그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경찰 감찰 규칙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먼저 신분 보장이라고 해서 2년 내 감찰관은 2년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경찰 공무원 임용령상 감사 담당이랑 똑같죠. 감사 담당 2년 내 전부할 수 없다. 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경찰 감찰 규칙에서 감찰관은 역시 2년 내 전부 불가. 원래 다른 경찰 공무원은 1년 내 전부 불가거든요. 다른 경찰 공무원은 1년 내 전부 불가인데 이 감찰하고 감사는 2년 내 전부 불가합니다. 여러분 감찰하고 감사가 합해서 감사죠. 감찰 감사 합해서 감사인데 다만 이제 감찰하고 감사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는 감찰은
이 우리 소속 구성원들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를 하는 부서가 이제 감찰이고, 감사는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가 처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이제 감사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감찰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제 감사는 업무가 적정적으로 규칙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제 감사입니다. 자, 관할을 보시면 감찰 활동의 관할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죠. 그래서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관할 구역 밖도 상급 경찰관서장한테서는 자기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관악경찰서 감찰관이 강동서에 가서 활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급 경찰관서장 지시가 있으면 강동경찰서 가서 해도 되는 것이, 왜냐? 강동경찰서도 서울청장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상급 경찰관서장,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가 있으면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요. 교류감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감찰, 바꿔서 감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경찰기관장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상급 경찰관서장 입장에서는 다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5조 감찰활동의 착수는 두 번째 줄 끝에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2항에 감찰부서장은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기관장이 아니라 감찰부서장이에요. 자, 16조 감찰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찰계획 수립 2항에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3항을 보시면 감찰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역시 감찰부서장이 정합니다. 또 4항에 둘째 줄 감찰부서장 승인을 받아서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 감찰부서장입니다. 딱 하나만 기관장이에요. 뭐냐면 자, 결과 보고, 맨 아래 칸 결과 보고, 감찰 활동 결과는 그 아랫줄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착수 착수 활동 다 감찰부서장 보고하고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결과 보고, 그래서 딱 결과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결과 보고는 기관장한테 해야지. 그래서 결과 보고는 기관장 관할입니다. 다음에 출석 요구를 보시면 감찰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달라요? 징계위원회하고 달라요. 징계위원회는 며칠 전까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5일 전까지. 그래서 감찰 조사는 조사받는 거 가는 건데, 징계위원회는 지금 뭐 잘리냐 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길게 5일 이내로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5일 전까지. 감찰 출석 요구는 3일 전까지. 자, 거기 참여를 보시면 감찰관은 조사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여와 동석이 있는, 그러니까 참여 안에 참여와 동석이 있는데 그 대상이 참관변 동동가예요. 참관변 동동가. 그래서 참여는 감찰관 변호인, 동석은 동료 공무원, 가족 등. 그래서 이 참여는 참여는 적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석은 이 대상자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관변 동동가. 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성폭력 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피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상 이제 여성분께서 이제 피해를 당하시면 여성한테 이제 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100%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컨대 저 지방으로 가면 지방 경찰서 관할 전 주민 총 인원이 2, 3만 명도 채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 곳은 경찰서 가면 비슷한 또래끼는 다 그냥 아는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동성한테 조사를 받으면 소문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성 경찰관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그래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래서 반드시가 아니에요.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 공무원이 그 피해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심야 조사 금지가 심야에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야에서는 감사 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야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근데 조사 대상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하고 다르죠? 수사 준칙상 심야 수사랑 다르죠. 수사 준칙상 심야 조사랑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수사 준칙상 심야 조사 금지는 자정부터가 아니라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심야입니다. 수사 준칙에서의 심야 조사 금지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고요. 또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수사에 있어서는 시효가 하나 더 붙어 있고 또 영장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감찰에서는 이 감찰은 형사 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찰에도 징계 시효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형사 절차하고는 어떤 중요성이 턱없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수사에 있어서는 이 시효하고 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심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준칙상 이 심야 조사 금지의 예외,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예외는 요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시효가 임박한 경우 또 영장 청구 등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이런 사유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찰 규칙상 심야 조사 금지하고 수사 준칙상 심야 조사 금지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건 처리를 보시면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2개월 내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 기관 통보죠. 그때는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 기관 통보는 해당 기관에서 다 정리를 해서 줍니다.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요. 대신 민원 제기가 된 것은 민원은 여러분들 막 어중이 떠중이 막 민원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원은 2개월 내, 1개월 내 안 되고 2개월 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징계를 보시면 감찰관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징계 조치합니다. 왜냐? 아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켜야 될 사람이,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서 가중하여 징계 조치합니다. 자, 감사 결과의 처리 기준을 보시면 자, 경찰청 감사 규칙인데요. 이게 감사 결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일단 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임의적인 규정이었어요.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강행 규정으로 처리해야 된다. 즉 짬시키지 말고 여기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그 감사 처리 결과 종류는 딱 그냥 외워버리세요. 시원, 시추, 경경, 권고안, 통자, 시원, 시추, 권고안, 통자, 경경 이렇게 외워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시정 요구는 원상복구 등 필요. 그다음에 경고주의는 경미하거나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권고는 권고안. 그래서 대안, 개선 방안 마련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권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보는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자. 다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저 경고주의가 이제 경미하거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현지 조치도 경미한 상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현지 조치는 비록 경미한이 들어가 있지만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지 조치라는 표현이 그냥 안에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감사의 종류는 복종 특성 제일입니다. 복종 특성 제일 좀 비굴하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서 복종 특성 제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타 감사가 없습니다. 기타 감사가 복종 특성 제일이고요.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자, 오른쪽 인권 보장을 보시면 자,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인권, 기본권 딱히 비교하지 않고 그냥 보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인권은 인간의 권리고 그래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여러분들 헌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상 기본권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헌법을 전제로 해서 그 나라의 헌법 질서 상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 기본권이에요. 자, 인권의 유형은 시경법차입니다. 이것이 학자들 간에 좀 거의 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인권의 유형 시경법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주로 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입니다.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는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가 어떤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이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입니다. 법적 권리는 사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이 법적 권리입니다. 근데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가운데서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따로 이제 떨어뜨린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국민들이 이 국가로부터 어떤 자유권에 침해드는 피해를 받는 것이 형사 절차, 이 절차상에서 피해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형사 절차상에서 어떤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을 이 법적 권리라고 합니다. 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남들과 똑같이 못 사는 건 이해하지만 자기만 차별받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이 인권의 중요한 4대 영역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찰 인권 시책의 흐름은 거기 이제 이걸 뭐 일일이 다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이전이 60년대지 뭐. 그래서 70년대 이전을 6으로 이제 잡아서 그럼 이제 6, 7, 8, 9, 10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용에서 건미 안미패 이렇게 엮어서 그래서 6, 7, 8, 9, 10 건미 안미패 또는 이 미가 두 개가 미읍이 다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앞쪽 미에다가 시책 미읍 시미 해서 건미 안미패 또는 검심이 안미패 이렇게 연결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검거율 우선 시책 미흡, 그다음에 사회 안정 우선, 또 만족도 미흡, 패러다임 전환 시흡 이렇게 그냥 숙지해버리세요. 자,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 영향 평가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법령에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경찰이 그냥 단독적으로 여기 훈령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아니라 훈령에 넣어서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칭찬받은 시책이 이 인권 영향 평가예요. 자, 인권 영향 평가는 어떤 때 하느냐? 자, 21조 1항 경찰청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자, 1. 법령 규칙. 자, 2. 정책 계획. 3. 집회 시위에 그래서 법정집이다. 법정집. 그 법정집에 대해서 23조 평가 절차가 60일 이전, 확정되기 이전, 30일 이전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정집 6.3, 법정집 6.3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그냥 끝나고요. 자, 거기 24조 점검을 보시면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훈령상에 있는 것이 때문에 훈령에 있는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평가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반기냐 분기냐 헷갈릴 때 그냥 평가반 인권영향평가는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그냥 숙지해버리시고 자, 그 아래 이제 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보시면 자, 먼저 경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경찰청과 시도청에만 있는 자문기구고요. 2번을 보시면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이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가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호선하는 것이 호손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호손 중국인. 거기에 맨 끝에 인이 경찰인권위원회예요. 여러분 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